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한 종목씩 이제 방송에서 풀겠다라고 했더니 밀당 하신다고 또 낚시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뭐 세월을 낚고 종목을 낚는 거죠. 네. 예, 여러분 함께 동참하십시오. 네, 저는 이제 미국 네. 주식을 많은 분들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낚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쵸? 인정하겠습니다. 네, 좋은 곳이잖아요. 네, 좋은 거. 물고기 많은 곳으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도 이만큼, 미국도 이만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풍성하게 해드릴 또 다른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훈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뭔가 약간 다른 사람들은 새벽 느낌인데 이미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일찍 일어나셨나 봐요. 아 사실 어제도 2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거의 못 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얼굴이 저희는 약간 티가 새벽이잖아요. 나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네. 얼굴. 근데 부장님은 좀 다르셔서 예, 네. 그럼 열심히 준비하신 자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끝나고 네. 방금 이제 실적 발표 나온 기업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네. 아마 제 뒤에 그 또 이 교수님이 이 교수님께서 네. 말씀해 주실 거라서 저는 오늘 제가 큰 주제를 한 2개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바로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주제가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의외로 네. 잘 투자를 안 하고 계시거나 또는 이게 상장이 돼 있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 공기와 같아서 너무 당연해서 못 느끼고 있는 그런 네. 기업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고객분들 자산 관리하는 PB다 보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을 고객분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드린 분들도 있고 실제 매매도 해봤고 예, 그래서 이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인데 네. 하필 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시점이 또 사상 최고가 부근이에요. 그쵸. 그래서 또 왜 다 올라서 얘기하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예, 저는 예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알고 있었던 건데 이제 지금 좀 공부를 해놓고 네. 추후에 좋은 기회가 올 때 이제 진입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을 먼저 네, 보여드리면 보도록 할게요. 예, 어. 저는 플랫폼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할 때도 마음이 편하고요. 고객분들 투자하실 때도 마음이 편하고 그 플랫폼 대표적인 기업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죠. 네. 그래서 그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산업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져오는 오토를 하고 있는데 특히 빅테크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방금 실적을 공개한 사실 저는 빅테크 5개 기업 중에 알파벳 구글을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구글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침에 구글의 알람 저는 안드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알람으로 눈 뜨고 지메일 확인하고 또 이 안에서 유튜브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다양한 뭐 구글 지도도 보고 정말 뭐 다양한 걸로 다 하루 종일 제 일상이 이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돌아가고 그렇죠. 있는 일상을 겪는데 그런 플랫폼이 또 과연 다른 산업에서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한국 투자자분들은 이제 새로운 좀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렇죠. 혁신, 그런 성장.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네. 뭐 로블록스라든가 뭐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을 많이 투자하시는데 그 기업들의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변동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실적 추정치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실적 추정치가 잘 안 바뀌면서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고 한번 이 플랫폼이 유지가 되면 꾸준히 쓰이는 게 뭘까 하고 결론을 내려보니까 네. 아까 화면에 나왔던 이 네 네 가지. 개 기업들이더라고요. 인덱스 비즈니스나 지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요. 네. 거의 반독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그렇지만 독점에 가까운 거의 기업들이거든요. 그냥 미국 주식시장, 미국 경제가 있는 한 네. 망하지 않을 기업인 거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보시면 MSCI 우리가 맨날 왜 한국 MSCI 이머징 지수에 뭐 어떤 종목이 편입이 네. 되니까 편출된다 또는 뭐 한국이 좀 줄어들고 중국 비중이 준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정작 그 MSCI 자체가 상장되어 있는 것도 잘 모르시고 그 기업을 투자할 생각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MSCI는 수많은 지수와 인덱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복제해서 추종하는 ETF나 펀드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모 펀드 같은 것도 많이 뭐
가입도 하시고 투자도 하실 텐데 그 공모 펀드에서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 저희 펀드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뭐 MSCI의 어떤 지수 벤치마크 대비 몇 퍼센트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결국 그 펀드사에서 벤치마크를 삼고 할 때 그 정기적으로 그 피를 받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을 거고 그리고 S&P 글로벌 같은 경우는 MSCI보다 사실 몇 배 더 큰 거의 뭐 1위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에서 신용평가사에서 지수 인덱스도 하고 이 S&P 500 지수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네.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 두 개의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게 이 S&P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뒤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건 블랙락이거든요. 네. 블랙락은 다 아시는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 아이쉐어스라고 하는 ETF의 거의 탑 브랜드를 운용을 하고 있고 블랙락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또 뒤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나스닥 저희가 또 많이 투자하는 나스닥 지수 네. QQQ 뭐 이런 나스닥 100 지수 ETF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이 나스닥 자체가 상장돼 있다는 걸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한국거래소나 뭐 흔히 말하는 코스닥이 직접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한국거래소는 사실 비상장으로 상장이 비상장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소를 직접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세요 한국 투자자분들이. 근데 뭐 저 장본부장님이나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해외 주식을 증권사에서 이렇게 본사에 있을 때 보면은 이 나스닥 거래소나 NYSE와 이렇게 1년 단위로 그 시세를 받아오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말 그 1년마다 이 친구들이 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이렇게 기분이 나쁜 게 그 이제 서양 친구들이 와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의시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1년마다 가격을 높입니다. 시세 가격을. 그럼 저희는 그냥 당연하게 또 얘네가 올해 10% 올리겠구나, 5% 올리겠구나를 감안을 하고 이렇게 딜을 하고 이 친구들이 실제 시세를 몇 명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검수까지 와서 맞아요. 감사를 하고 니네 몇 명이 빠졌던데 돈 더 내, 벌금 더 내. 그래서 항상 이게 저희 증권사 해외 주식 본사 부서들이 하는 1년마다 겪는 일이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갑인 거고요. 이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또는 어도비는 매년마다 각 회사의 총무부들이 가격을 높여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걸 무조건 쓰니까. 결국 이 기업들도 다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목 지금 다 검색해 보시면 네. 뭐 다 사상 최고가 부분 그렇습니까? 등락을 보이고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이 투자 안 한다. 거의 소수만 하시지 지금 않을까요? 않을까. 예탁원 종목에. 기준 50개 기업 중에 네.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블랙락 정도는 블랙락 있을 것 정도. 같긴 한데 제가 면밀하게 아직 보진 못했지만 네.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못 봤다. 한국인 투자자분들은 그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맞아요. 거의 투자를 안 하세요. 근데 이제는 좀 바뀌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좋다. 제가 이제 자료를 지금 화면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주가의 모습 있죠? 네, 최근 5년 동안 차트 모습이에요. 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오. MSCI가 722%를 올랐어요. 5년이죠. 예, 5년 동안. 물론 뭐 빅테크나 다른 뭐 성장주들에 비하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S&P 글로벌이 268%. 그리고 나스닥 말 그대로 그 나스닥 지수가 아닙니다. 상장된 나스닥이 214% 올랐고 그 나스닥 기업 자체가 나스닥 지수를 지금 이기고 있는 굉장히 크게 재미있죠.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스닥 네.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낫네요. 그렇죠. 그 저도 굉장히 그게 재밌었고요. 네. 블랙락이 172% 올랐고 S&P와 다우존스가 저런 수준으로 보였다. 그래서 의외로 인덱스나 지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또는 자산 관리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빅테크 플랫폼만 보지 말자. 금융 쪽의 플랫폼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일봉 차트는 뭐 간단하게 한 번씩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꼭. 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강조드리는 게 네. ETF 시장이 다들 크고 있다는 건 네네. 아시는데요. 그쵸. 우리나라 분들은 개별주를 좋아하니까 체감상 잘 모르시는데 밑에 보이시죠? 글로벌 ETF 자산 규모가 9 트릴리언 9천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천조. 예, 이거는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시총의 4-5배보다 더 큰 규모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4-5개가 그렇죠. ETF만한 규모다는 거니까 굉장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제가 해외 주식을 2011년, 12년 이때 막 그때 처음 했었었는데
그때 규모가 2,000조에서 3,000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거의 9년, 10년 정도 사이에 3배 정도가 또 늘어난 예. 거고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면 누가 돈을 벌까? 네.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런 기업들이 저는 돈을 벌어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항상 그 IR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잖아요. IR 자료도 준비해봤습니다. MSCI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었을 때 자료예요. 근데 보면은요, 이제 뭐 영어가 많아서 좀 그러실 텐데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총 이제 운영 레버뉴가 전년 대비 21%가 늘어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리커링 서브스크립션 이게 말 그대로 아시겠지만 ETF나 지수 인덱스들은 꾸준히 그 인덱스를 제공해주고 정기적인 피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ETF를 운용하는 쪽에서는 운용 보수를 연 운용 보수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떼갈 텐데 거기서 생기는 피들이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일 거고요. 에셋 베이스드 피, 말 그대로 자산 관리 관련된 부분에서 피가 늘어난 게 무려 41%가 전년 동기 대비 늘었고 저는 주목한 게 항상 이런 것들입니다. 오퍼레이션 마진,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률이 54%입니다. 제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업이익률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글이나 이런 MSCI 같은 기업들은 쉽게 말해서 건물 있고 책상 하나 놓고 그런 것만 있다면 특별히 더 비용 들어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투자자들이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요게 요번에 지난번 실적 발표 때 강조한 내용이었어요. 요즘 ESG 정말 많이 얘기하지 그쵸.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의 어떤 책임 경영과 기후 변화, 클라이밋 인덱스를 이 MSCI 쪽에서 강조하면서 제공을 했는데 여기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걸 차용한 펀드나 ETF들도 많이 늘고 계속 있다는 새로운 얘기겠죠. 인덱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요게 IR 자료에서 보시면 그럼 지난 5년 동안 어땠나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레버뉴, 매출도 늘고 있고 조정 에비타도 늘고 있고 프리 캐시플로우도 늘고 있고 그래서 EPS도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장을 타지 않고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면서 증가를 하는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것도 역시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영역별 매출이 인덱스 비즈니스 쪽에서도 이렇게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걸 보면 끝도 없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제 얼른 퀵하게 보여드리면 미국 쪽에서 거의 대다수의 매출이 나고 있다. 그리고 EMA, 이머징 마켓 쪽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쪽에서도 나고 있다. 그리고 이 MSCI의 구독과 관련된 흔히 말하는 매출을 누가 주로 많이 해주는 클라이언트들이냐 당연히 매니저들이겠죠. 펀드 관련된 매니저들, 은행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보시면 전체 오퍼레이팅 레버뉴에서 71%가 리커링 서브스크립션인데 리커링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매출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코웨이에서 뭐 비대나 정수기를 하시면 매월 돈을 내시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운용 보수나 자산 관리 피 또는 인덱스 관련된 로열티 피를 정기적으로 수취한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 구독하듯이요. 그러네요. MSCI가 네. 뭐 IT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네. 금융 쪽으로 해야 되나요? 어디 섹터에 포함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섹터 구분을 제가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보지는 아니, 않았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이 이런 일을 하면. 기업들의 IR 자료를 잘 보면 우리는 금융과 IT를 전부 다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고 빅데이터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니까 요새는 뭐 어떤 하나의 영역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영역을 겹치기도 하고 융합도 하고 하니까 둘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류는 금융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금융에 있나요? 금융회사로 분류가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T까지도 포함됐지만 어쨌거나 분류는 금융에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MSCI 주가를 사실 단 한 번도 검색해 본 적이 그렇죠. 없었거든요. 좀 네. 약간 놀라우면서 와 이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다니 하면서 좀 아쉬운 생각도 많이 최근 들어요. 1년 동안에 86%가 올랐어요. 맞습니다. 주가 흐름이. 네. 이건 5년 동안 700% 아까 올랐었고. 아니 그 엔비디아보다 아니 어떻게 이게 이런 게 이렇게 엔비디아나 좀 같은 놀랍네요. 계열에 있는지 그 다음 또 보죠.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 흐름도 보시면 여러 기업들 대비 주가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정말 투자할 때 마음이 편하고 배당 하나요 혹시 배당? 배당도 꾸준히 늘려주고 있고 제가 이따가 S&P 이제 S&P 네네. 차례인데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번에 또 보여드릴 거는 S&P 글로벌이거든요. 예. S&P 글로벌도 실적 발표를 어제 마침 했습니다. 그래서 호실적이 나와서 어제 3에서 4%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 S&P 다우존스 인다이스, 말 그대로 S&P 500 인덱스랑 다우존스 인덱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주체가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SPGI라는 코드로 상장이 돼 있고 레버뉴 타입도 보신다 그러면은 여기 자산 SL 링크드 피, 자산 관리 관련된 피 부분이 가장 많이 수익이 나고 있고, 그리고 뭐 서브스크립션, 다양한 이제 피를 정기적으로 수취하는 부분. 그래서 ETF, 뮤추얼 펀드, 뭐 OTC 마켓 쪽, 또 뭐 스트럭처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상품을 만드는 것들, 데이터 커스텀 인다이스 지수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ETF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이제 IR 자료에서 이렇게 강조를 해요. 우리 S&P 500 지수가 가장 대표 지수인데 이걸로 관련돼서 벤치마크하고 있는 에셋이 무려 11트릴리언이야. 1.1경이에요. 예. 그리고 다우존스는 1.5경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돈을 버니까 얼마나 꾸준히 돈을 벌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스파이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쵸. 많이 하죠. 예. 그냥 나 해외 주식 개별 종목 모르겠어. 그냥 S&P 500에 투자할래. 그래서 스파이나 QQQ 투자할 거야.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 기준을 삼는 게 바로 이 S&P 500이니까 그 주체인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면 각종 ETF, 에쿼티, 그러니까 주식형 ETF에 2017년, 18년, 19년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픽스드 인컴 ETF들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스마트 베타 ETF들도 최근에 또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대세였거든요. 스마트 베타 부분들, ESG 관련된 ETF의 플로우들도 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좋아지고 있는 게 보였고, 이제 아까 배당 궁금해하셨죠. 혹시나 마치 예상한 것처럼 요걸 준비했는데 1989년 이후에 매해 이렇게 배당을 증가하고 있고요. 요때 빨간색은 이제 스페셜 디비덴드, 특별 배당을 지급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도 꾸준히 지급하면서 느니까 이런 기업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럼 그리고 직접 우리 부장님 고객분들도 이런 거를 권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보시면 저희 고객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나는 안 사줬는데 그러니까 또 누군 맞아 사줬으면 기준 좋은데 이러실 거라 고객의 분들의 어떤 그때 타이밍이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사드린 분들도 있고 안 사드린 분들도 성향에 있는데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을 선호하는 분도 계실 맞아요. 거고 안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좋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좀 천차만별이었는데 저는 이제 블랙락은 최근에 조금 담아들여서 갖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 기업들이 이제 조정이 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좀 이제 비중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구간은 너무 고가니까 좀 기다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요 마지막 이제 S&P 뉴스가 하나 있는데 S&P 글로벌이 사실 작년에 한번 11월 12월에 잠깐 주춤했었어요. 왜냐면은 IHS 마켓을 인수를 했는데 무려 48조 원을 들여서 해서 이때 당시에 엔비디아가 ARM 홀딩스를 인수한 것보다 큰 규모의 딜이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무 화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인수를 하면서 좀 밀렸었다가 다 이제 선반영되면서 어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뚫었고 블룸버그랑 가장 대표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게 지금 S&P 글로벌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국 쪽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였는데 우리 왜 그 PMI 지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PMI 지수를 주력으로 제공한 게 바로 이 IHS 이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S&P가 또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정말 다 하는 거, 다 해먹는다는 표현을 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뭐 지수 하나 만들죠. 3% 지수 뭐 이런 거. 그럼 좋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기업들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 그래서 S&P 글로벌이 가장 탑이고 시가총액이 MSCI랑 3-4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MSCI가 좀 더 작은데 아무래도 비즈니스 하고 있는 다양성은 S&P 글로벌이 좀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 준비한 게 블랙락이에요. 제가 블랙락을 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블랙락이 지금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운용 자산이 거의 뭐 5천에서 6천조 가까이 뭐 운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또 9트릴리언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시장을 얘기한 건지 자기네 자체인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이건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는데 어쨌건 기본적으로 5천조 이상의 운용자산은 제가 작년에도 하고 있다는 걸 들었었으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3배 이상을 블랙락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크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에서 매출이 45%씩 늘고 있다는 거를 얼마 전 IR 자료에서도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랙락의 글로벌 ETF와 인덱스 인베스팅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네. 거의 절반 이상이 ETF 비즈니스고 그리고 이쪽이 인덱스 뮤추얼 펀드 관련된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IR 자료에서 이걸 강조하는데 글로벌 자산관리 매니저들이나 인슈런스 펌, 보험사들 관련된 보험사의 변액 계정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최근에 픽스드 인컴 ETF, 채권형 ETF를 차용하고 있는 게 거의 80%더라. 그래서 2018년 대비 올해 1Q에 무려 50%의 AUM, 자기네들의 픽스드 인컴 ETF AUM이 늘었대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니까 뭐 국민연금이나 뭐 군인공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굉장히 다양한 연기금들이나 큰 기관들 또는 보험사들 이런 데서는 전부 ETF로만 운용을 사실 해요. 패시브 운용을. 그래서 앞으로는 액티브보다는 패시브가 엄청나게 커질 거니까.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거의 뭐 10년 전부터 들었었거든요. 네. ETF 시장이 아까 9천조 시장이라고 했는데 블랙락에서는 뒤에 IR 자료 나오진 않지만 앞으로 3년 내에 그게 1.5까지 또 간다. 9천조가 아니라 이제는 1.5경까지 간다라고 전망을 하니까 블랙락이 뱅가드의 보다도 더 큰 거의 1위 자산운용사면서 ETF 1위 분용사거든요. 그래서 앞에 ETF에 iShares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블랙락이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플랫폼 비즈니스라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이 나오고 경제적 해자도 갖고 있으면서 이 ETF라고 하는 패시브 산업이 커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갖게 보셨을 때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조정이 나올 때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채팅창 통해서 오늘 이야기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 올라오는데 네. 다들 약간 네.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쵸. 분야에 대해서 네. 새롭게 알게 되셔서 네. 좀 기분이 네.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진짜 그냥 네. 미국 주식시장이 네. 있는 한 네. 돈을 그렇죠. 계속해서 네. 벌 수밖에 없는 뭐 그렇죠. 업황이 있다거나 뭐 이러지도 않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업황을 타진 않죠. 네. 인덱스는 사용하는 건 언제든지 그쵸. 해야 되는 거고요. 시장이 안 좋아도 사용해야 되고 좋아도 네. 사용해야 되고. 주가가 밀리면 이 친구들도 당연히 주가가 밀릴 수는 네. 있겠지만 사실 그들의 수익 구조는 그냥 깔려있는 인덱스에서 정기적인 피를 그러니까. 받아가는 거니까 그 새로운 인덱스를 또 계속 만들고 그렇죠. 시장을 또 주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패시브와 ETF 시장은 계속 매니저들이 알파를 추구하기 위해서 개별 종목보다는 네. ETF로 갑시다라고 네. 하는 게 대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커질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그 금융업종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금융업종을 금융업종을 그렇게 뭐 썩 반기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블랙록은 조금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미중에서 네, 많이 봤다 그렇습니다. 이런 댓글이 근데 있는데 약간 그런 거는 뭐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뭐 별로 금융 섹터를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어떻게 보통 말씀드리냐면 네. 골드만삭스나 이제 뭐 JP 모건이나 이런 주식들도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산가 분들이나 안정 성향에 계신 분들은 완전 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페이팔, 스퀘어나 뭐 소파이 같은 기업들을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분들은 또 골드만삭스 같은 거 안 좋아하거든요. 재미없다고. 그렇죠. 예. 근데 자산가 분들이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골드만삭스, JP 모건, 나는 페이팔, 스퀘어, 뭐 소파이도 잘 모르겠어. 그냥 안전한 내가 아는 글로벌 IB 투자할 거야 하는데 약간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지대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저는 좀 드리면 중간.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 대한 지금 이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진짜 그 빌딩주가 월세 받듯이 그냥 펀드한테 제공해주고 인덱스 제공해주면 알아서 운용보수를 떼서 보내주고 인덱스 로열티를 보내주고 그러니까 우리 월급 들어오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듯이 네. 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돈을 가져가면서 꾸준히 현금이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오히려 중간지대에서 이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주가 변동성을 보셔도 사실 뭐 골드만삭스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하지만 이 기업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는 걸 좀 네. 뭐 사실 주식을 투자하면서 안정적이라는 표현이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나았다 변동성 입장에서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그 언급한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는데 다시 보기로 보셔도 되고요. 제가 잠깐 언급해드리자면 MSCI는 티커도 MSCI고요. S&P 글로벌은 SPGI 티커고요. 블랙록은 BLK 그리고 나스닥은 NDAQ 티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시 보기를 한 번 더 보세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쭉 설명해 드렸던 아야 자료나 이런 내용들 전 부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자료들 찬찬히 다시 보시면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좀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종목 리스트에 업데이트를 해두시고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주 좋은 예,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아침을 열어주신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훈 부장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